예, 방금 소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유병채입니다. 오늘 제 102회 전국체전 그리고 관련해서 제5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주최를 해주시는 체육학회의 또 김도균 회장님과 여러 협력 학회의 또 학회장님들과 또 임원진 여러분들 오늘 또 멀리까지 오셔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장소를 비롯한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또 지원을 해주신 또 경운대학교 또 한성욱 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올해는 지난해 전국체전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개최되지를 못하고 올해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불확실한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는 이제 학생부만 개최하는 것으로 아쉽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체육 현장에 계시는 또 선수들과 또 지도자 여러분들 그동안 2년간 피땀 흘려서 준비를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또 엄중한 또 방역 상황 때문에 가능한 대안을 찾는 가운데에서 학생부만으로 개최하게 되었다는 또 불가피한 점을 정책 당국자로서 또 좀 아쉽게 생각하고 좀 더 내년에는 이제 11월 달부터 예상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또 다른 형태의 또 체육 재전이 내년부터는 풍성하게 정상화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조 발제자로 선정돼서 다시 한번 김도균 회장님과 쪽 체육학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학식과 또 경륜이 풍부한 분이 또 하셔야 될 자리이긴 한데 오늘 저에게 또 막중한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체육국장으로서 체육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앞으로 또 체육 스포츠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체육학회의 다양한 발제되는 논문들과 또 결과를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정책적인 함의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미래 환경 변화와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코로나19와 위대한 재설정, 거대한 재설정이라고 하는 부분,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된 환경 변화 및 영향, 또 코로나 이후 시대의 주요 미래 예측,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많은 국민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또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스포츠 관련된 유관 또 체육시설을 비롯한 유관 업계는 1년 반 이상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는 스포츠 업계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확대라든가 인력 채용 지원, 스포츠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는 한 5천억 원 이상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처,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상생기금, 버팀목 자금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한 1조 원 정도가 올해까지 지금 업계의 어려움과 또 회생을 위해서 지원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용 재원을 또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계속 해 나가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체육시설 업계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해고된 분들을 다시 이제 재취업하고 또 새로운 신규 인력을 6개월간 취업하는 데 있어서 12,000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지금 한 10,000여 명 정도는 이미 이제 다시 취업을 트레이너라든가 또 태권도장에 또 행정 보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코로나19로 드러난 세계적 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경제 포럼은 지속가능 개발 정상회의에서 위대한 재설정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세계를 지속가능하고 공평하며 포용적 성장의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기존 코로나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 사회 및 경제 체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73%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시대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는 미래의 스포츠 정책 방향 설정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환경 변화와 더불어 코로나19 시대의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환경 변화와 스포츠에 미친 영향을 잠시 살펴보면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2030 스포츠 비전,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비전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예측했던 미래 환경 변화 전망은 첫째,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또 노인 빈곤,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인구 구조의 변화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또 전체 인구의 최초 자연 감소는 이미 시작된 바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5년 23.3%로 예상되고 이것은 바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역시 2020년 기준 43.8%에 달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자연 감소를 초래하고 생산 가능,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켜서 경제와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위험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변화로서 다양한 계층 간 또 세대 간의 사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민들이 또 정치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고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불신 사회로의 진입이 우려되는 경고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개인주의 심화로 세대 간 또 이웃 간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와 사회 환경 변화로 개인 중심의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는 등 스포츠 향유 문화의 또 변화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소비 지출 규모가 2010년 60조 원에서 2019년 120조 원으로 10년 동안 2배 성장하였고 홈 트레이닝과 같은 개인 맞춤형 스포츠 서비스와 용품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또 핵심 ICT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전환해서 경제, 문화, 산업 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 분야 역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 5G,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융합을 통해서
전문 체육 분야에서는 전문 선수 육성 방식의 변화, 또 생활체육과 산업 분야에도 스포츠 서비스 분야의 신시장 창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러한 양압 공용 챔버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 선수들 VR 시뮬레이터 시스템 이런 것들은 도쿄올림픽 선수들을 위해서 스포츠 정책과학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앞으로 또 개발된 최근에 올해 개발된 사례로서 앞으로 전문 선수라든가 또 학생들로도 과학 훈련에 지원될 수 있는 그 과제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제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한 스포츠의 역할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위축되고 스포츠 산업이 축소가 됐습니다만 역설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진입한다면 역설적으로 스포츠와 운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 체육정책의 근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30 스포츠 비전에서도 국민 개개인을 스포츠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과 인권 신장과 같은 개인의 행복을 스포츠를 통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정책 과제들을 다수 포함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스포츠 정책 분야에 있어서 법 제도적인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에 제정된 스포츠 기본법은 지금까지 생활체육 정책을 한 단계 넘어서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기본법의 제정은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리는 다양하게 신장되어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노동권, 여성권, 환경권, 교육권 등의 우리 사회의 보편적 권리로 이미 자리 잡아 왔습니다. 스포츠 기본법의 핵심인 스포츠권, 스포츠 기본권이라고 하는 스포츠권은 여타 보편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지위나 경제적인 상황, 또 신체적 조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차별을 없앤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가 국민의 삶의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요소가 되어서 국민 개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인 충격은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스포츠 기본법은 국민들이 스포츠권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실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또 정부는 스포츠권이 단순히 법적 선언에 불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스포츠 기본법의 또 다른 목적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사회 발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불미스럽게도 철인 3종 인권 침해 사건 이후 국민체육진흥법이 3차례 개정됨으로써 체육의 목적이 어떤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하나의 도구적 개념이 아니라 체육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 간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 바로 스포츠 활동, 체육의 목적이라는 점을 우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에 요구되는 이러한 공공적인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의 공적 기능은 또 스포츠를 통한 공동체 회복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제정된 스포츠 클럽법 역시 이 핵심은 지역 중심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포츠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는 것을 떠나 지역의 스포츠 클럽을 기반으로 내 이웃 또는 나와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와 가능성을 확장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공동체와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 속에 성장하는 시민의식, 신공동체의 출현, 지역 기반 경제 활동의 증가와 지역 중심으로의 삶의 방식 변화에 발맞추어서 스포츠 클럽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가치의 재인식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라는 점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스포츠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성해 나가는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을 좀 재정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 분야,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한 아메리칸 포 디 아츠라는 이제 어드보커시 그룹입니다. 민간 비영리 단체이지만 여기는 수십 년간 문화예술이 가진 경제적 가치, 정치적인 행태에 있어서 예술이 비치는 영향력,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4D 아츠에서는 아츠 플러스 소셜 임팩트 익스플로러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예술이 26개 분야, 정치 활동부터 에이징, 노화, 그다음에 지역 연대, 이런 부분 포함한 26개 분야에 있어서 예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또 정치권 또 홍보하고 예술의 가치를 옹호하는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교육을 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받은 학생이 SAT 성적의 비율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 예술에 평상시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더 선거에서 투표를 많이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술의 가치와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알림으로써 실제로 왜 예술 쪽에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야 되는지, 의회가 왜 예술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옹호하고 계속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2012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의해 스포츠의 경제성장 및 고용에 관한 효과 보고서에서 스포츠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유럽 스포츠 산업 연간 분석표인 스포츠 위성 계정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유럽 여러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간하는 종목별 스포츠 산업 실태 조사를 토대로 스포츠 산업 정책의 기초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올해는 스포츠 분야의 데이터 분석 센터로 정부에서 스포츠 정책 과학원을 지정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또 운동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를 통한 이제 의료비 절감, 19년 스포츠정책과학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1인당 국민 체력 100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운동 의료비의 절감 효과가 40만 원, 연간 40만 원에 달한다는 2019년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스포츠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저희들도 작년에 손흥민 선수 한 사람이 가지는 개인의 경제적인 가치가
2조 원에 이른다는 뭐 분석을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또 아니면은 정부 국회에서 왜 스포츠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설득 논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한 것의 출발점이 바로 스포츠가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우리들이 스스로 재무장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 왜 학교에서 학교 체육을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는 그런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제공을 할 것인지,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뭐가 다른지, 그 학생들 사이에서 어떠한 변화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심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범죄율, 뭐 이런 것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착실한 차분한 연구 조사가 계속된다면은 오히려 교육 당국에서 스포츠를 또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정부로서도 내년에는 정말 체육학회에 계신 여러 학자, 연구자분들과 이러한 스포츠의 가치를 어떻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더 추진할 수 있을지 한번 아이디어를 또 모아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타 분야와의 융합과 협업을 통한 스포츠의 이제 적극적인 영역 확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포츠가 생산해내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문화, 외교 등 타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와 다른 영역과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2020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44.5%가 체육활동 참여를 促진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이 가능한 여가 시간이 증가되어야 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체육정책, 국민의 여가 시간이 증대라고 하는 독립변수에 기대를 해왔다면은 이제는 스포츠 참여 진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방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포함한 복지, 교육,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스포츠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 정책, 스포츠 정책도 인구 및 사회 구조 변화와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겠습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통해서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스포츠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 활동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스포츠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며 또 스포츠의 개인적, 경제적, 정치적 가치를 기반으로 스포츠가 교육, 복지, 산업 등 타 분야와 융합하며 발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스포츠 활동 자체가 산업이 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2022년 내년 2월이면 스포츠 기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우리 스포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주장하고 타 부처와 연계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아젠다로 설정을 함으로써 국가 스포츠 정책의 확장과 함께 그동안 다른 분야와 협력되지 못해서 한계로 느껴졌던 정책 과제들을 그러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참여해주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참여해주신 여러 학자 여러분들과 또 스포츠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지혜를 또 모아 주신다면 앞으로 스포츠 또 체육 정책, 스포츠 정책에 또 다른 20년, 30년의 미래가 잘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강연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예. 자, 미래에 스포츠 활동 자체가 산업이 되고 그리고 또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강연을 해주신 우리 체육국장님 유병채 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1부 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앞쪽에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시고 잠시 후 11시 10분부터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다 같이 하시죠. 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습니다. 예. 앞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